이번에 가져온 게임은 한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필즈 오브 미스테리아입니다. 이 게임은 농장을 꾸리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광산도 탐험하는 스타듀밸리 같은 게임인데요. 저는 스타듀밸리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맛 좀 보자 했는데 금방 43시간이나 지나버린 마성의 게임이더라고요. 아직 얼리 억세스지만 너무나도 재밌게 플레이한 꿀잼 오브 미스테리아 함께 즐겨보시죠. 오프닝은 분홍머리 촌장님들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미스테리아 마을은 최근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마을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라네요. 일단 재건 계획은 다 세웠고 이제 필요한 건 일손이라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일손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불릴 때마다 달콤하게 허니로, 머리는 촌장님들 따라 분홍색으로, 눈은 실눈으로 시크함 한 방울 더하고 일꾼의 상징 반다나를 쓰고 미스테리아 마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서는 다리가 무너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리 건너편에서 여행하는 상인 발로르를 만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 받았습니다. 집 앞에서 촌장님 동생인 에일랜드를 만났는데요. 엄청 잘 차려입고 있는 걸 보니 친해져야 할 사람 1순위에 둬야겠습니다. 에일랜드와 인사를 나눈 지 얼마 안 돼서 이 마을의 촌장님인 아델린이 집에서 나왔고 앞으로 제 지친 몸을 쉬게 해줄 홈 스위트 홈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길에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채소 수프까지 챙겨왔다는데요. 이 남매 마음에 듭니다. 머리 색깔 맞추기를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내일부터 바쁜 나날들이 이어질 테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바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니 누군가 인사를 왔네요. 셀린이라는 꽃집 사장님이라는데 좀 많이 이쁘네요. 제 최애로 픽해놓겠습니다. 셀린에게 환영 선물로 괭이와 튤립 씨앗을 받고 조금 더 말을 붙여보려는데 좀 멀리서 말을 타고 또 누가 오더라고요. 건너편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헤이든 씨였습니다. 헤이든 씨도 미스테리아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물뿌리개와 순무 씨앗을 주시네요. 간단하게 농사를 배운 뒤에 괭이와 물뿌리개를 사용해서 받은 씨앗들을 심어놓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을 초입에서 꽃을 돌보는 셀린을 봤는데요. 참 곱네요. 마음씨도 착한 게 마음에 쏙 듭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아델린이 마을 게시판을 소개해 주네요. 여기에서 의뢰를 받을 수 있고 의뢰를 완수하면 마을 명성이 오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델린이 첫 의뢰로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오라는데요. 22명이나 있다니 바쁘게 돌아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셀린의 부모님이자 잡화점을 운영하는 부부인 홀트, 노라와 인사를 했고요. 셀린의 동생 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인 조세핀과 햄록,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레이나, 메이플과 루크와 인사를 했고 대장간을 운영하는 형제 올릭, 마치와 인사를 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랜든과 조카 쌀알 친구도 만났고요. 의사 발렌과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니퍼와 도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는 안배사가 아닌 테리사와도 인사를 나눴고 마지막으로 분홍머리 남매의 고모와 고모부인 엘시와 에럴과 인사를 나누면 끝이네요. 이걸로 오늘 할 큰 일은 끝났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탐험할 차례입니다. 우선 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컬렉션 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컬렉션 못 참습니다. 계절 컬렉션은 다 모아야겠죠? 박물관을 나온 뒤에는 눈앞에 있는 열매들을 다 주워주고 특이해 보이는 나물들도 뜯으면서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완닭도 만나고 말이랑 소도 만나네요. 잔뜩 이뻐해주고 밤에는 연못으로 나가서 꽃도 따고 누군가 키워놓은 것 같은 나물들도 뜯다 보면 어느새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오늘 모은 꽃과 나물들을 기부하고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알차게 보냈네요.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에일랜드 도련님이 나무를 베고 있네요.
고상한 손으로 도끼질을 하니 잘 안 베어지는 것 같은데 벌목이 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도끼질 3번 만에 나무를 베어내고 내친 김에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나무를 치워내자 미스테리아 수호신인 칼다로스의 석상이 나타났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는데 밭에 물 줄 시간이라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을로 가는 길에 셀린과 상콤하게 아침 인사를 나누고 마을 게시판을 확인해 봤는데요. 베리도 제 손으로 못 따는 도련님의 의뢰가 있네요. 들판에서 도련님 드릴 베리 따다가 신선한 상태로 직배송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스테리아의 혼남 올릭에게 곡괭이를 건네받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동생 마치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중2병이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 착한 형인 올릭이 고생이네요. 곡괭이를 받았으니 당장 달려가서 유물을 캐보겠습니다. 컬렉션엔 분명 진귀한 유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손은 흙덩어리만 발견하네요. 오늘 발견한 물품들을 기부했는데 돌아다니면서 꽃을 많이 따고 다녔는지 이틀차에 봄꽃 컬렉션을 다 채웠습니다. 새집 세트도 하나 남았네요. 컬렉션을 다 채우면 장신구나 가구를 주고 보물상자도 하나 주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간장이 귀한가 봅니다. 꽃을 열심히 모았으니 셀린을 찾아가서 남은 꽃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엄청 마음에 드나 보네요. 제 마음에도 쏙 듭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모은 돈으로 씨앗도 구매한 뒤에 바로 집에 가서 심어주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돌들과 나무들도 정리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상자와 납품함을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옮겨주고 해가 지면 셀린 얼굴 한 번 더 보고 다시 마당을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력이 없어서 이른 시간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봤던 칼다루스 동상이 꿈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칼다루스는 이 마을에 마법의 정수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고 제가 그 정수를 모아주면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데요. 정수로 스킬 특성을 구매할 수 있다니 상부상조일 것 같습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새싹이들 물부터 주고 셀린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분 좋게 아침 인사 이후에 산책하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리 앞에 모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진 때문에 마을 다리가 무너졌었는데 이제 다리를 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게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니 눈물을 훔치며 도와주겠다고 말해봅니다. 이 녀석들 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네요. 저는 앞으로 누굴 믿어야 할까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돌과 나무들을 모으다 보면 힘들어 죽겠네요. 오늘도 일찍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쌀알 친구의 생일이네요. 그래도 모닝셀리는 못 참습니다. 어제 열심히 모은 돌과 나무를 기부함에 넣고 바로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생일날에 불려온 쌀알 친구가 조금은 안쓰럽네요. 눈 깜짝할 새에 다리가 수리됐고 제가 얻은 건 명성뿐이네요. 지금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했지만 이미 돌아가는 길은 막아뒀더라고요. 비도 내리고 있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쌀알이 생일은 깜빡 잊을 만큼 말이죠. 꿀잠 자고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해봤는데 이 마을에는 매주 금요일 밤에 여관에 모여 불금을 즐기는 전통이 있다네요. 잊지 말고 참석해서 한 잔 얻어 마셔야겠습니다. 일단 모닝셀린하고 주니퍼에게 라일락을 납품하러 왔는데요. 이 꽃이 주니퍼가 만드는 포션의 마지막 재료였나 봅니다. 라일락을 넣고 주니퍼가 주문을 외우자 포션에서 축축한 낡은 양말 냄새가 났는데요. 저보고 한 모금 마셔보랍니다. 그걸 준다고 또 덥석 받아 마시네요. 축축한 양말레가 전신에 퍼져서 많이 아파졌는데요. 목욕탕에서 뜨끈하게 한번 씻고 오니 멀쩡해졌습니다. 주니퍼는 연금술사인 것 같네요. 일단 목욕도 하고 뽀송해졌겠다 기분 좋게 나무나 흔들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강에서 엄청 큰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낚싯대를 던졌는데요. 상어가 강에도 살고 있네요. 상어를 잡고 시계를 보니 9시더라고요. 파티에 늦으면 안 되니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요. 한쪽에서는 보드게임을, 한쪽에서는 포커를, 바에서는 술을 즐기고 있었고 2층에서는 꼬꼬마 3인방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네요. 아이는 상당히 기가 빨리니 숲이나 홀짝이고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장터가 열리는 날입니다. 벚꽃도 흩날리고 사람들도 모여있고 완전 축제 분위기네요. 그런데 축제도 돈이 있어야 즐기는 거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돈이나 벌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비 내리는 날에만 잡히는 물고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 종일 자리를 옮겨가며 낚시를 하다가 드디어 비 오는 날에만 낚이는 강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연못과 바다에도 있어서 일단 바다로 달려갔는데요. 바로 낚아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마지막 장소인 연못으로 달려왔습니다. 모자라는 기력 정도는 베리로 연명해가면서 낚시를 이어나갔는데요. 늦은 밤이 되도록 안 잡히더라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잡은 물고기들을 컬렉션에 넣으러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셀린 얼굴 한번 보고 잡화점에 들러서 그간 모은 돈으로 가방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가방이 코딱지만해서 많이 못 들고 다녔었는데요. 이걸로 살만하겠네요. 어제 두고 온 물고기들을 주워다가 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아니 글쎄 봄 연못 물고기들을 다 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낚았나 봅니다. 이후에는 드디어 광산을 개장하러 왔습니다. 광산 안에는 사다리, 엘리베이터,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석상과 비슷한 석상이 있네요. 여기에서도 역시 스킬을 레벨업 할 수 있나 봅니다. 광산이 열렸으니 들어가 봐야겠죠? 안에는 돌들이 잔뜩 있고 그 사이에 구리광석이 있네요. 이런 특이한 광물들은 좋은 도구들과 장비를 만들 수 있으니 야무지게 모아가야 합니다. 광산에만 살고 있는 곤충들도 잡아주고 물고기들도 잡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층까지는 금방입니다. 오늘은 이쯤 하고 모은 물건들을 컬렉션에 수집하러 가볼까요? 야무지게도 모았네요. 남는 기력은 낚시하는 데 쓰고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오늘은 여관에서 도시락을 싸서 바로 광산에 내려왔습니다. 광산을 빨리 뚫어야 좋은 장비들로 파밍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광산으로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물론 셀린한테 아침 인사는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11층까지 뚫었고 이쯤 하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벌써 광산 상층 채집 아이템은 다 모았네요. 이제 베리를 우선 삼아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에 들었는데 칼타루스가 또 꿈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정수를 열심히 잘 모아줘서 고맙다고 마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체력과 기력이 풀로 차는 완전 회복 마법이랍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올릭의 생일이네요. 올릭은 훈훈하게 생겼지만 미스테리아에선 유명한 돌 바보인데요. 그래도 생일에 돌조가리를 주는 건 너무하니 어제 캔 소중한 구리광석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맞은편에 생일 선물을 못 줬던 쌀알 친구가 있어서 괜히 눈치 보이네요. 이후에는 다시 광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광산을 빨리 뚫어서 남는 시간에는 구리주개와 곡괭이를 만들고 물뿌리개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눈 뜨자마자 광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에 신기하게 생긴 풀을 발견했고 바로 뜯어서 박물관에 기증을 하니 봄 채집 세트를 다 모았다네요. 역시 컬렉션은 채우는 맛이 있습니다. 이후 광산으로 출근했고 오늘도 5층 정도만 뚫으려고 했는데요. 20층에 도달하자 신기하게 생긴 방이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힌 석판도 있어서 탁본을 따서 에일랜드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역시 고고학 매니아답게 엄청 좋아하네요. 석판에 적힌 언어는 마녀의 언어라는데 지난번 축축한 양말 냄새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주니퍼에게 달려왔습니다. 주니퍼가 해석하기로는 해당 층은 물의 결계로 막혀있고 그 결계를 뚫으려면 4가지 재물을 바쳐야 한다네요. 다람쥐과인 저에게 재물은 이미 많이 모여있습니다. 랜턴 나방만 부족하네요. 셀린 얼굴 한번 보고 바로 광산으로 달려왔습니다. 10층부터 다시 뚫으면서 랜턴 나방을 찾았고 14층에서 발견했네요. 사당에 4가지 재물을 바치자
한 사제의 영혼이 나와서 아래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래에도 결계가 더 있나 보네요. 일단 오늘은 불금이니 모은 물품들을 기증하고 여관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것 같네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칼다루스가 좀 보자네요. 너무 늦게 집에 왔나 했는데 물의 결계를 해제해줘서 고맙다네요. 그리고 비를 부르는 주문을 알려줬습니다. 농부로 불려왔는데 어째 마법사가 되어가네요. 남은 시간에는 밭도 돌보고 집 주변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장터가 열리는 날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지갑은 얇으니 마을 사람들과 수다나 떨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델린이 집무실로 불러서 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마을 방앗간을 수리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런데 셋 다 대놓고 절 쳐다보네요. 쿨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왠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건 왜일까요? 괜히 머리가 복잡할 땐 낚시가 최고입니다. 오늘도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셀린이 찾아왔습니다. 괜히 아침부터 설렜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축제를 안내해주러 온 거더라고요. 봄에 숨결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 상품을 준다는데 상품은 못 참습니다. 당장 광산으로 달려왔고 새로 생긴 층에서 사정없이 돌을 캔 뒤에 남은 시간은 낚시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눈 뜨자마자 철곡갱이를 만든 뒤에 광산으로 달려왔고 그 다음 날에도 광산에서 구르다 보면 가볍게 봄의 숨결 50개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집 정리를 하다 보면 60개를 채웠네요. 대망의 축제날입니다. 아침에 셀린이 와서 그동안 모은 봄의 숨결들을 가져갔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1등일까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새싹이들에게 물을 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벌써 다들 모여 있었네요. 드디어 순위 발표를 하는데 3위는 에롤 아저씨고요. 2위는 우리 셀린이네요. 그리고 1위는 허니입니다. 광산에서 살았던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지만 기분은 좋네요. 우승 상품으로 화분, 바구니, 왕관, 화관까지 받았네요. 좋습니다. 봄의 축제날에는 가판대에서 꼭 사야 하는 물품이 있는데요. 바로 봄의 향기입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의 호감도를 잔뜩 올려준다는데 1년에 한 개밖에 못 사는 한정판이니 놓치지 말고 꼭 사야 합니다. 그리고 봄의 숨결 보관함은 이쁘니까 하나 사두겠습니다. 옆 가판대에서는 꽃차를 팔고 있었는데요. 이 선물 표시된 차는 누구든 받으면 좋아하는 선물이라 촌장님과 우리 셀린에게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상자를 설치하는데 누가 다람쥐과 아니랄까봐 벌써 상자만 5개네요. 차곡차곡 재고 정리를 한 뒤에 집 주변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빈터에 외양간을 지어두겠습니다. 곧 마을 주민들이 달걀과 우유가 필요하다고 할 예정이라 미리 키워둘 생각입니다. 해가 지면 방앗간 재건을 위한 재료들을 넣어두고 다시 마을 사람들 소집입니다. 이번에도 쌀알 친구가 고생이네요. 방앗간 수리가 완료됐고 이번에도 역시 제가 얻은 건 명성뿐입니다. 자원봉사는 착한 마음씨를 갖고 해야 하는데 보통 쉽지가 않네요. 어제 외양간을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헤이든이 동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겠답니다. 동물들은 키워서 달걀, 우유 등을 얻을 수도 있지만 교배를 통해 희귀한 색깔의 동물들을 얻을 수 있다더라고요. 금송아지 한번 키워보고 싶네요. 그런데 어제 축제 때 쇼핑을 너무 많이 한 건지 동물들이 비싼 건지 송아지 한 마리도 못 들여오더라고요. 돈을 더 벌어와야겠습니다. 그 길로 광산으로 바로 달려왔는데요. 40층에 오른 순간 또 비석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지석판 탁폰이라는데 궁금하니 바로 주니퍼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식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셀린에게 도움을 받아 이번에도 4개의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다람쥐는 기분이 좋네요. 필요한 재료는 모두 모았으니 당장 광산을 뚫으러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층을 뚫은 김에 탐험을 조금만 해보려고 했는데요. 45층까지 뚫어버렸네요. 새롭게 주운 아이템들도 도감에 넣어두고 바삐 달려서 파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한 바퀴 돌며 얼굴 한번 비추고 새로 얻은 광물들을 재련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재료들 중에서는 은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채광의 필수인 곡괭이를 먼저 만들었는데 세상에나 버프까지 달려서 나왔지 뭐예요.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칼다루스가 새로운 마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대성장이라는 마법으로 가로 세로 세 칸의 작물을 다 성장시키는 마법이랍니다. 그리고 결계를 2개나 해제한 덕에 칼다루스의 기억들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지만 아직은 힘이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앞으로 3개의 결계가 더 남아있다는데 광산을 부지런히 뚫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장터가 열리는 날이네요. 아이 쇼핑할 생각에 신났는데 우리 셀린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밭에 물만 호다닥 주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초입에서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일은 깜빡 잊고 놀러 다녔습니다. 이어 광산까지 와버렸네요. 다행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셀린의 편지를 기억해냈고 셀린네 집에 들렀습니다. 분위기 좋게 새벽 데이트를 했네요. 오늘은 루크의 생일입니다. 눈 뜨자마자 루크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벌을 챙겨서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귀여운 꼬마네요. 그리고 아델린 아가씨가 불러서 서둘러서 달려갔는데요. 역시나 일꾼으로 쓰려고 불렀더라고요. 광장 보수에 이어 박물관 근처에 있는 돌들을 치웠고 이어서 산 정상으로 가는 계단을 수리했습니다. 아침부터 중노동에 너무 어지러웠는데 그래도 산 정상에 오르니 피로가 싹 녹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벚꽃도 흩날리겠다. 오랜만에 바깥바람 좀 쐴까 합니다. 낚시도 하고 집 주변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들도 심고 뿌듯한 하루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는 날은 밭에 물을 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외양간에 암소를 한 마리 들여보겠습니다. 우유가 버터와 치즈를 만드는 데 필요해서 미리미리 키워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무럭무럭 자라서 어서 황금우유를 주는 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바다 물고기 컬렉션이 아직 덜 모였으니 바닷가에서 낚시 한번 진하게 때려주겠습니다. 밤이 깊을 때까지 낚시를 했지만 도감에 필요한 물고기는 못 낚았네요. 오늘은 이쯤 하고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봄이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서둘러서 봄 도감을 채우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델린 아가씨가 찾더라고요. 새싹이들한테 야무지게 물을 주고 우리 밀키도 방목시켜 놓은 뒤에 잡화점으로 출발입니다. 이번에는 잡화점에 더 많은 품목들을 드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필요한 재료가 조금 많네요. 그리고 이젠 돈도 필요하답니다. 화딱지가 났지만 셀린의 부모님들의 가게이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야겠죠? 돈을 뜯기기 전에 밀키 남자친구를 들여놓고 일단 도감을 채우는 게 먼저이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컬렉션이었던 랍스타를 낚아냈고 봄 물고기 컬렉션을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으고 보니 뿌듯하네요. 남은 봄 동안은 송아지들도 이뻐해주고 잡화점 수리용품들도 모으고 셀린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6일 차에는 잡화점 수리용품들을 다 모아서 야밤에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쌀알 친구랑 힘 좀 썼습니다. 뚝딱뚝딱하니 잡화점 리모델링 완성입니다. 이제 더 많은 종류의 씨앗을 살 수가 있네요. 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당근이랑 완두콩은 내년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곤충 컬렉션에 필요한 산 누에 나방을 잡았고 27일 차에 체리까지 얻으면서 작물 컬렉션까지 다 모았네요. 이걸로 봄 물고기, 곤충, 작물 컬렉션을 다 모았습니다. 세상 뿌듯하네요. 도감을 다 모으고 나니 마음이 엄청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흔들어보고 이것저것 다 흔들고 뽑으면서 느긋하게 저녁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오는 날에는 소들이 산책을 못 나오니
직접 손으로 만마를 챙겨준 뒤에 여유롭게 광산을 탐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쭉쭉 뚫고 내려가는데 금방 60층에 도달했더라고요. 이번에는 뭘 제물로 바쳐야 하나 했는데 드래곤 사제가 더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업데이트 전인가 보더라고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봄에 다 뚫어놔서 그런지 마음은 편합니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에는 마지막으로 봄 나물들을 파밍해준 뒤에 집에 들어와서 꿀잠 잤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 마지막 날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별똥별을 볼 수 있는 별똥별 축제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셀린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여름이 되었으니 시들은 봄 작물들은 베어내고 밀키들을 밖으로 불러내보겠습니다. 애들이 계절이 바뀐 사이에 훌쩍 자라나 버렸네요. 이젠 저보다도 더 큰 소가 되었습니다. 잡화점으로 달려가서 여름 씨앗 쇼핑을 잔뜩 한 뒤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여름 나물들도 열심히 뜯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낚시를 해서 물고기 컬렉션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계절이 끝나갈 즈음에 낚시를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느긋하게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여름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엘씨의 생일이네요. 엘씨 고모는 우아하게 차를 즐겨 마시니까 차를 챙겨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름맞이 모닝셀린을 한번 하고 엘씨 고모님께 차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레몬차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일단 비가 내리고 있으니 남은 시간은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를 수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제 잡은 물고기들을 정산하러 왔는데요. 벌써 각 물고기를 다 모았다네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뜯은 작물들로 꽃과 채집 세트도 거의 다 모았답니다. 시작이 좋네요. 도감을 마저 채울 겸 오늘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셀리는 뭐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담장을 넘었는데 외모가 열일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아직 호감도가 파란색이네요. 별똥별 축제에 같이 가려면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안배사 아주머니께서 부르셔서 해변으로 갔는데요. 불안하게 아델린 아가씨랑 같이 있네요. 이번에는 해변에 있는 다리를 수리해 달라는데 이전에 했던 잡화점 업그레이드보다 훨씬 할만해서 다행입니다. 바다에 온 김에 낚시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세상에나 헤이든 아저씨가 너무 민망한 차림으로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모르겠으니 낚시나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괜히 저도 여름 옷을 입고 싶더라고요. 짜란! 어떤가요? 이러고 돌아다니니 해변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셀린에게 직접 키운 꽃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해바라기 씨앗을 구매했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대장간에서 방어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세상에나 이동속도 버프가 달린 방어구를 만들었지 뭐예요? 조금 빨라진 게 보이시나요? 돌아다닐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바닷가로 다시 놀러 왔는데 레이나는 착장도 그렇고 볼수록 너무 귀엽네요. 우리 쌀알 친구는 코랄색 나시를 입었네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습니다. 마치도 만났는데 우리 뽀뽀이한 마치를 보니 올릭 피서록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아침 일과를 보고 모닝셀린하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여름을 맞이하고부터는 매일매일 꽃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 좀 로맨틱합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광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데 운으로 만든 도구들을 파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정수도 많이 모이고 말이죠. 오늘은 금요일이니 저녁에는 여관으로 왔는데요. 쌀알 친구가 코랄색을 무척이나 좋아하나 봅니다. 여튼 한쪽은 상황극 게임 중이고 우리 셀린 파티는 술을 즐기는 중이고 그림 그리는 모임도 있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2층에서는 테리사와 주니퍼가 만약에 라는 게임을 하고 있네요. 둘 다 N인 게 분명합니다. 모임 이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나무와 바위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했던 게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장터 때마다 오는 베라의 생일이네요. 딸할 친구 이호로 생일은 잊지 말아야지 했는데 레이나가 나눠준 야생 베리 파이가 맛있어서 그만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요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 마시면 전국을 휩쓸고도 남겠네요. 오늘도 장터에는 사고 싶은 물건들이 한가득이지만 아직도 빈털터리니 마른 침을 꼴딱 삼켜봅니다. 언젠가는 사고 싶은 옷도 머리도 마음껏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바로 잡화점으로 가서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후에는 헤이든 내에서 밀키들에게 줄 간식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동물들에게 간식을 먹이면 교배를 시작하고 3, 4일 뒤에 새끼를 낳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특이한 색을 가진 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황금소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셀린에게 꽃배달을 하며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꽃배달 후에는 비가 오고 있어서 연못에 와서 낚시를 했는데요. 연못에 거북이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거북이밖에 안 낳기네요. 다음 날에는 돈이 좀 모여서 씨앗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대장간에 들러서 은 갑옷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세상에나 이것도 이동속도 버프가 달려서 나왔지 뭐예요? 두 부위나 버프가 달려있으니 이건 세트로 안 맞출래 안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낮에 산 씨앗들을 심었는데 중구난방 아주 난리가 났네요. 해가 질 쯤에는 테리사 아주머니와 바닷가에 있는 다리를 재건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쯤은 쌀알 친구 도움 없이 만들 정도로 장인이 되었나 봅니다. 새싹이들에게 시원시원하게 물을 주고 오늘은 오랜만에 광산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광질이 반갑기도 하네요. 오늘은 발로르의 생일이네요. 발로르는 보석을 좋아하니 에메랄드를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르가 해변에 있어서 달려가는데 가는 길에 헤이든의 목장에서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식량 창고를 채우려고 한다는데 마침 제가 딱 와버렸네요. 이번에는 달걀과 치즈가 필요한가 보네요. 우유는 부지런히 모으는 중이니 닭장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길로 해변으로 가서 발로르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난 상처는 뭘까요? 발로르도 사연 있는 남자일까요? 조금 궁금해집니다. 저녁에는 직접 키운 해바라기를 셀린에게 전해주러 왔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있었네요. 조금은 쑥스럽지만 멋지게 해바라기를 건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이럴 땐 낚시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서는 갈색 메기밖에 안 나오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은 외양간 옆에 닭장을 짓고 귀여운 꼬꼬들도 한 쌍 입양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꼬꼬들은 내일 확인하는 걸로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람쥐과라 이것저것 다 모아놓다 보니 상자 안이 엉망이더라고요. 차근차근 정리해둬야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요. 기분 좋게 우편함을 확인했는데 세상에나 마치가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내왔지 뭐예요? 얼굴 옆에 하트가 떠있는 걸 보니 결투장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가봐야겠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한 뒤에 밀키들과 꼬꼬들을 방목시켰는데요. 세상에나 너무 귀염뽀짝 깜찍하네요. 통통 튀어다니는 자태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친구들도 잘 먹여서 황금알을 낳는 닭으로 키워봐야겠습니다. 마을로 마실 나가기 전에 상자들을 좀 정리해두고 셀린이랑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의 도전장을 받았으니 대장간에 왔는데요.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대장장이로서의 행보를 질투하면서도 응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구리괭이까지 주면서 응원이라니 이 녀석 조금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자 정리도 하고 집 주변도 정리하다 보니 금방 잘 시간이네요.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밭이 보이는데요. 듬성듬성 다른 작물들이 심어져 있으니 깔끔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뽑아버릴 수도 없으니 일단 가을까지는 참아야겠습니다. 밭을 돌본 다음으로는 듬직해진 밀키들과 병아리들을 이뻐해주고 장터로 출발입니다. 오늘도 손가락만 빨며 마을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고 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언제쯤 장터에서 파는 걸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로운 송아지가 태어난 날이자 배셀린의 탄생일이네요. 먼저 외양간부터 들러서 송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분홍색 송아지가 태어났네요. 황금소가 나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로는 셀린이 사랑하는 수국을 주기로 했습니다. 싱싱한 꽃으로 골라서 셀린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수줍어 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참으로다가 귀엽네요. 셀린한테 선물을 준 뒤에 마을 사람들 호감도를 쭉 봤는데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할 정도로 셀린 외에는 호감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연못 물고기인 호수 송사리를 낚았습니다. 이걸로 여름 3종 세트도 다 모았네요. 큰 숙제를 끝낸 느낌입니다. 오늘은 조세핀의 생일이네요. 오전 일과를 보고 조세핀의 생일 선물을 챙기고 마을 사람들과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도 챙겨보겠습니다. 발렌에게는 꿀을, 델에게는 검을, 루크에게는 장수풍뎅이를, 메이플에게는 초코 케이크를 주고 마지막으로 생일자인 조세핀에게 꽃차를 주면 오늘의 산타 퇴근입니다. 모르질 좀 하러 왔는데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나요? 너무 좋습니다. 17일차 아침에는 가을을 대비해서 밭을 넓혔습니다. 딱 물 주기 좋은 배치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이후에는 동물 친구들을 방목시켰는데 꼬꼬들은 매번 외양간 뒤로 숨어버리더라고요.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이후에는 발렌이 찾아서 모닝 셀린한 뒤에 진료소로 왔습니다. 진료소에는 헤이든이 발목을 다쳐서 누워있네요. 발렌이 지하실에서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뭔가를 열심히 실험하던 흔적이 있네요. 일단 약을 가져다 줬는데 약 한 숟가락에 헤이든이 완치됐습니다. 이 친구도 주니퍼와 비슷한 류일까요? 수상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층 광산에서 찾아야 할 유물이 있어서 오랜만에 10층으로 왔는데요. 아니 세상에 곡괭이도 차징해서 한꺼번에 많은 돌을 캘 수가 있더라고요. 신나서 잔뜩 캐고 돌아다니다가 금방 기력이 동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퇴근해야겠네요. 밖에서 자고 있는 동물 친구들도 안으로 들여다놓고 오늘 파밍한 물품들도 정리한 뒤에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셀린에게 꽃 배달을 왔는데요. 세상에나 셀린이 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요. 뭔가 별똥별을 같이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신이 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동쪽 유적지에서 쌀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여기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졌고 그 위에 있던 새 집도 무너졌다네요. 쌀알 친구는 새들이 걱정이 되어서 새 집을 만들어주고 싶다는데 마음씨가 착한 친구네요. 그리고 밤에는 에일랜드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고대의 기념비를 소개해주고 싶다는데요. 이 비석은 용기사가 입었던 갑옷 세트를 묘사하고 있답니다. 신기해서 손을 대봤는데 드르륵 하더니 용기사 견갑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원래 물건은 찾은 사람이 임자인데 에일랜드가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눈 뜨고 코 베었네요. 구멍 뚫린 돌덩이나 들고 집에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에일랜드의 생일입니다. 아침 일과를 간단히 보고 디저트를 좋아하는 우리 꼬마 도련님을 위해 크림퐁당 딸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게도 생겼네요. 처음에는 잘 사는 집안 도련님이라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째 친해질수록 제가 더 많이 주고 있네요.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크림퐁당 딸기를 건네주겠습니다.
어제 일은 입 싹 씻고 모른 척 하네요. 얄밉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저도 축제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지갑도 조금 두툼해졌겠다.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료들을 대접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카, 녹차, 커피 등을 사서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위시리스트가 조금 더 채워진 느낌이네요. 이후에는 돈을 썼으니 또 돈을 벌러 가야겠죠? 다시 광산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 도구들도 짱짱해서 금방금방 파밍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급 사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건초를 먹여도 애정도가 오르지만 고급 사료를 먹이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계란과 치즈를 다 모아서 마을 비상식량 창고를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재고로 그냥 쌓아두나 했는데 여관에서 비상식량을 새로 개발하더라고요. 레이나가 만들었으니 맛은 당연히 합격입니다. 다음에는 도지를 보러 목욕탕에 들렀는데요. 올릭이 주니퍼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토끼 근육맨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올릭이 신이 나서 돌아가고 이제 제 차례라는데요. 긴장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 마을에 온 진짜 목적이 뭔지 물어보기만 합니다. 저야 뭐 집 주고 일감 준다 해서 온 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래곤의 가호 때문인지 신비한 에너지가 절 감싸고 있어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답니다. 주니퍼는 이 마을에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네요. 역시 주니퍼는 마법사였습니다. 그렇게 주니퍼와의 대화를 끝내고 또 모르지를 하러 왔습니다. 철광석이 남아서 철각반을 만들었는데 아까운 버프가 철각반에 붙어버렸네요. 그래도 방어력은 충분하니 당분간 이속을 위해 끼고 다녀야겠습니다. 어제 만든 신선한 고급 사료들을 애들한테 나눠줬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짝이는 구슬을 3개나 주네요. 이 구슬은 조금 더 모은 뒤에 쓸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꽃밭에서 모닝 셀린한 뒤에 광산으로 출근했습니다. 광산 컬렉션에 곤충 하나가 비어있는 게 조금 신경 쓰였었거든요. 일을 마친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곡간을 채워놓은 뒤에 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델린 아가씨가 헤이든의 외양간으로 부르더라고요.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죠. 모닝 셀린이 먼저입니다. 이후에 헤이든과 아델린을 보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외양간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동물들을 드릴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4,000 테슬라가 필요하다는데 눈물 나네요. 제 지갑에는 돈이 모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에 가지고 있던 구리주개로 도구들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태려고 합니다. 4,000원 정도 더 모았네요.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4일 전에 드디어 모닝셀린 졸업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꽃은 또 선물하겠지만 일단 최대 호감도까지는 달성 완료입니다. 별똥별 축제가 기대가 되네요. 이후에는 외양간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아야 하니 오늘은 하루 종일 집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꼬마 메이플의 생일이네요. 일단 닭들과 소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제일 먼저는 모닝 셀린입니다. 사람 습관이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후에는 숨바꼭질하고 있는 꼬마 메이플에게 초코 케이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왕이 된 기분이라니 리액션 좋네요. 이후에는 헤이든의 외양간을 업그레이드 하러 왔고 프로 목수들과 함께 뚝딱뚝딱 작업했습니다. 짜잔! 이제 이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헤이든에 새로 들어온 동물들은 오리, 말, 토끼, 양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 집 목장이 작아서 다음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거든 새로 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입양비가 어마무시해서 또 노가다 하러 왔습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네요.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는 동안 거센 바람이 불었다네요. 무슨 일인지 했는데 헤이든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직접 찾아왔네요. 스윗해서 조금 감동이었는데 진짜 목적은 새 헛간에 풍향계가 날아가서 찾아와 달라는 거였더라고요.
이 털보 아저씨 얄밉습니다. 아침 일과를 어느 정도 본 뒤에 풍량계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강 건너에 풍량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못 보던 말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폭풍 이후에 새로 생긴 동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수를 바치자 동상이랑 똑같이 생긴 말이 나왔네요. 안개말하는데 이제 말을 소환해서 타고 다닐 수 있나 봅니다. 일단 소환을 해봤는데 세상에나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동네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장터가 열렸는데요. 다르시의 음료를 다들 좋아하니 창고에 넣어둘까 싶어 몇 개 구매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정말이지 미스티와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 같네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별똥별 축제 날입니다. 아침에 엘씨가 찾아와서 축제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요. 정상에서 연애 상대와 함께 별똥별을 보면 별들처럼 서로의 운명도 이어진다네요. 별 브로치를 상대에게 주고 밤 8시 이후에 둘이 만나서 정상에 올라가라는데 심장 떨려서 죽겠습니다. 축제 날이라고 마을 곳곳에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제 눈에는 이런 거 안 보이고 셀린한테 직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뻐서 친해져야지 했는데 매일 꽃을 주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셀린이 꼬망이들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네요. 하지만 전 부끄러움은 모르는 상여자입니다. 셀린에게 바로 별 브로치를 선물했고 두근두근 데이트 신청 성공입니다. 관객들이 너무 많아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신이 나네요. 그 길로 떨려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마을 동쪽에 있는 우물에 500테스라까지 던졌지 뭐예요. 매운 체다 비스킷이라니 셀린이랑 데이트하면서 먹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신나서 돌아다니다가 약속 시간인 8시가 지나버렸습니다. 세상에나 첫 데이트의 지각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안개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렸고 다행히 9시가 되기 전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셀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나 보네요.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민망한 것도 잠시 별똥별이 너무나도 예쁘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넉넉고 감상하면서 셀린이랑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었네요. 그때 셀린이 말하기를 너만 괜찮으면 돌아가는 길에 내 오두막에 들리자니요. 세상에나 이 야심한 시각에 단둘이 오두막에 들리자니 세상에나 마상에나입니다. 무슨 앙큼한 생각을 하는지 셀린이 엄청 부끄러워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오두막으로 갔고 꼬꼬들과 밀키들을 집에 들여보내는 것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잔뜩 심통나 있는 동물들을 달래준 뒤에 가을 룩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셀린을 보러 왔습니다. 그냥 보고 싶더라고요. 이후에는 가을이 왔으니 새로 농사를 지으러 잡화점에 왔습니다. 지갑도 두둑하니 씨앗을 잔뜩 사가겠습니다. 집에 와서 씨앗도 새로 심고 물도 주었습니다. 이후에는 미스티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레는 생일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하루 종일 열매와 꽃들을 뜯으며 가을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낚시를 해야겠죠? 첫 번째 낚시 스팟은 연못으로 골랐는데 낚시질 몇 번 만에 바로 비 오는 날에 나오는 연못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리사 여사님 옆에서 낚시를 했는데 또 바로 비 오는 날에 나오는 강 물고기를 잡았지 뭐예요. 운이 좋아도 너무 좋네요. 다음 장소로 가는 길에 셀린과 인사를 했는데 날이 추워지고 있다고 핫초코를 한 잔 만들었다네요. 역시 셀린은 너무 스윗합니다.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일단 여관에서 뜨끈하게 스프 한 그릇 하고 바다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요. 아델린이 여관에 있네요. 아델린이 있는 곳엔 일거리가 있는 법이죠. 이번에는 여관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는데 이번에도 역시 다들 저만 믿고 있다네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마지막 낚시 장소인 바다로 왔는데요.
강과 연못에서 빨리 잡아서 그런지 바닷가에서는 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비 오는 날에 나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3마리 다 잡았으니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네요. 어제는 빨리 낚시하러 가야 돼서 여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대로 못 봤었는데요. 점점 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해지네요. 집값을 이렇게 뜯어가는 걸까요? 일단 생각은 잠시 멈추고 어제 했던 낚시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강물고기 1마리, 연못물고기 2마리, 바다물고기는 1마리 남았네요. 가을 3일 차인데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귀한 나비를 잡았고 이걸로 가을 곤충 컬렉션은 다 모았네요. 그리고 5일차 때 연못 물고기를 2마리 다 잡았고 7일차 비 오는 날에 바다에서 상어를 잡았고 강에서 농어를 잡아 가을 물고기 컬렉션들을 다 모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컬렉션들도 다 모았고 남은 건 지금 키우고 있는 호박이랑 곤충 1마리 뿐이네요. 틈틈이 여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놓다 보니 그 많던 재료들도 거의 다 모았더라고요. 이제 나무만 기부함에 넣고 마을 사람들 소집입니다. 이번에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요. 모두들 고사리 손으로 여관 리모델링을 돕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복수 듀오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우리 셀리는 화단을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나 봅니다. 짜란! 여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안에는 뭐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여관 주인들이 만족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여태껏 먹은 공짜 스프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여관 리모델링 이후로는 큰 퀘스트도 없고 가을부터는 축제도 없어서 남은 기간 동안은 마을 사람들과 잔뜩 친해지려고 합니다. 셀린 말고는 다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니 창고에서 이것저것 꺼내줘 보면서 취향을 좀 알아가 볼까 싶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선물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해당 선물들로 호감도를 높이고 아직도 발견을 못한 주민들은 이것저것 꺼내줘 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다음 목표는 마을 주민들의 호감도를 최대치로 찍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뭐 바라는 건 크게 없긴 하지만 겨울 마지막 날인 제 생일날 생일 선물을 뭘로 받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선물에 빠질 수 없는 게 요리니 앞으로는 레시피도 꼬박꼬박 모아둘까 합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좋아하는 에일랜드 도련님과 샐러드를 좋아하는 발렌을 위해서라도 요리는 부지런히 해야겠죠?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만 여관에 모이는 줄 알았더니 매일 저녁에 몇몇은 여관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틈타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며 호감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우리 헨리에타와 도지도 마을 구성원이니 물론 이 친구들과도 잔뜩 친해질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곳간에서 사람들 줄 선물 챙기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물론 배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산타 노릇도 좋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농사도 틈틈이 지어주고 광산도 틈틈이 돌아줘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도지 얼굴도 보면서 일을 해주면 은괴 부자가 될 수 있고 장비를 만들어서 팔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중간 점검을 해보면 평균 연두세 카트 정도 달성했네요.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발렌이 진료소로 불러서 갔는데요. 발렌은 의사 가문 출신이라네요. 요상님들이 좋은 치료제들을 개발했고 발렌은 그 만병통치약들을 재현하는 게 삶의 업이라네요. 이런 비밀도 말해줄 만큼 발렌과 친해졌다는 뜻일까요? 미스테리아 산타가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해줘서 살았지만 발렌이나 주니퍼나 많이 친해지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반짝이는 구슬을 100개 넘게 모아서 사용해보러 갈까 합니다. 반짝이는 구슬은 헤이든의 외양간 근처에 있는 닭석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100구슬을 바치면 황금 수확물 중 하나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고 구슬 10개를 바치면 동물 친구들 코스튬을 랜덤으로 주더라고요. 저는 황금 수확물이 압도적으로 좋으니 또 100개를 모으면 다시 와야겠습니다. 남는 시간은 광산을 돌다가 붉은 파티에 늦지 않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쉽지 않네요. 오늘은 토요장터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런 날에 하는 대화는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분홍색으로 말하는 물품들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르시의 상점 앞에서 에롤과 노라가 좋아하는 커피가 라떼라는 걸 알았으니 조금 여유로워진 지갑에서 라떼 한 잔 정도는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좋아하네요. 이후에 선물 공세를 펼치다 보면 루크는 벌써 셀린과 같은 노랑 단계 달성입니다. 이 정도면 순방이네요. 오늘은 돈도 많이 모였겠다. 새로운 동물 친구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양 2마리를 입양하고 토끼도 2마리 입양해 가겠습니다. 헛간이 더 복실복실해지겠네요. 이 쪼꼬미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심을 잔뜩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주민들 선물을 챙긴다고 셀린한테 소홀하진 않을까 걱정하신다면 엄청난 오해입니다. 저는 셀린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라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하지만 셀린과 결혼하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 중에서 골라야 할 것 같은데 남자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나마 헤이든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헤이든은 헨리에타와 백년해로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여서 조금 마음이 헛헛해지네요. 아주 먼 미래를 고민하는 사이에 쌀알 친구랑 새 나무를 심었고 이후에는 광산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항상 퇴근이 늦어서 제 새끼들 모습은 자는 모습밖에 못 보네요. 이후에 남은 가을 동안에는 요리하고 광산 가고 선물 챙기고 배달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에 신속 세트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엄청 세고 튼튼하고 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 마지막 날은 제 생일이 있어서 더욱 특별한 한 달일 것 같네요.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받는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울 맞이로 새 동물들도 들여왔다네요. 일단 농장부터 관리하고 겨울 복장으로 목도리랑 장갑을 둘러주고 긴 장화를 신어주겠습니다. 다 입은 뒤에는 역시 겨울 채집품 파밍을 해줘야겠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열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뜯어서 박물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뿐인데 거의 다 모았네요. 그 다음에는 잡화점으로 달려가서 씨앗 쇼핑을 해야 됩니다. 가을에 돈을 많이 모아두길 정말 잘한 것 같네요. 그리고 외양간에 동물 친구들이 꽉꽉 차 있으니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 주겠습니다. 훨씬 넓어졌네요. 뿌듯합니다. 어제 새로 들어온 말 친구들이랑도 인사를 나누고 오늘은 눈이 내리는 날이니 서둘러서 낚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만 했네요. 산타를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는 제법 누가 어떤 류의 선물을 좋아하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프로 산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2번째 연두색 단계거나 노란색 단계로 넘어왔네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동물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도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미스테리아 시간은 총알과도 같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애들 뛰어노는 모습은 내년에나 봐야겠습니다. 겨울이 되고 마을을 동분서주 열심히 뛰어다녀서 채집 아이템은 다 모았을 줄 알았는데요. 하나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딜 빠뜨렸지 했는데 세상에나 대저택 근처에 마지막 작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장미 열매를 마지막으로 채집 세트를 다 모았네요. 남은 컬렉션도 힘을 내서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겨울 9일차 때 거대 틸라피아를 마지막으로 계절 물고기 컬렉션을 다 모았습니다. 이걸로 전설의 물고기 빼고 다 잡았네요. 채집 컬렉션도 100% 다 채웠고요. 곤충은 희귀랑 전설 빼고 다 잡았습니다. 유물 세트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이걸로 계절별 컬렉션을 다 모으겠다는 제 처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번째 목표인 호감도 채우기도 거의 다 달성해가니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보상으로 받은 벽지와 바닥으로 바꿔봤는데요. 너무 밝아졌나요? 그래도 칙칙했던 이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집 꾸미기도 언젠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 날에는 헤이든이 잡화점으로 불러서 가봤는데요. 데이트이려나 했는데 역시나 이 남자 헨리에타 없이는 못 삽니다. 헨리에타와 장 보는데 저는 왜 부른 걸까요? 집에 갈까 생각이 들 때쯤 꼬마 삼총사가 나타나서 헨리에타를 데려갔고 드디어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했는데 기승전 헨리에타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올리기 돌 바보이기는 해도 훈훈하게 생기고 성실해 보여서 좋은데 이 친구는 돌과 사랑에 빠졌는지 로맨스 라인에 없더라고요. 참 아쉽습니다. 이후로 한참 다시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눠주고 돌아다니는데 라이스가 목공소로 부르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심었던 나무에 새 집을 달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요. 둘이 뚝딱뚝딱 열심히 만들고 나니 아주 이쁜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쌀알 친구는 이 코랄 나시만 버리면 어떻게 좀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파랑새들도 보고 놀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쯤에 헨리에타에게 주는 베리를 마지막으로 호감작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또 엄청 뿌듯하네요. 이제 수급날만 기다려보겠습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는 동물들 돌보고 전설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도 틈틈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황금송아지가 태어났고 황금송아지가 태어난 기념으로 애들 새 집을 사다가 제일 큰 외양간과 닭장으로 옮겨줬습니다. 엄청 커졌네요. 겨울 24일 차에는 카피바라와 알파카를 저희 목장으로 들여왔고 귀염 뽀짝한 친구들을 잔뜩 이뻐해줬습니다. 이제 이 모든 동물들을 황금이들로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이후에는 이제 절친이 되어버린 모두와 금요일 저녁을 함께하고 호감도를 위한 선물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을 주다 보면 28일차 겨울 마지막 날인 제 생일이 찾아옵니다. 한참 후일 것 같았는데 시간 참 빠르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급날인데요. 어떤 선물들이 들어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편함 터지겠네요. 레이나는 주특기를 살려 요리를 해줬고요. 마치는 본인이 재련한 철 주개를 보내줬고요. 주니퍼는 이상한 포션을 보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상적인 피자를 보내줬네요. 헤이드는 구수하게 감자를 보내줬고요. 에일랜드 도련님은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보내줬습니다. 우리 셀리는 향긋한 장미차를 보내줬네요. 발로름은 보석을 그렇게 받아놓고 보낸 건 카레라 조금 킹받네요. 아델린 아가씨는 본인이 좋아하는 레몬파이를, 발렌도 본인이 좋아하는 녹차를 보내줬습니다. 생일 선물을 못 받았던 우리 쌀알 친구는 단단한 나무를 보냈네요. 배달 기사님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브라인이 있는 친구들한테서만 생일 선물이 오는 듯하네요. 이 정도면 원근 회수는 못했어도 마음 하나는 왕창 따뜻한 생일날이네요. 마지막으로 마을 한 바퀴 돌며 겨울작물들 싹 한번 뜯어주고 창고 정리도 해주면 새해 맞이 준비 끝입니다. 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가서 정신없이 보낸 미스테리아 마을에서의 1년이었네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광산 탐험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3월 10일에 또 한 번의 큰 업데이트가 있다는데 잔뜩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끝이 아니라 제가 컬렉션을 엄청 좋아하는데 전설의 물고기를 못 낚은 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때 낚시를 30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 전설의 물고기의 기운을 감지했고 눈 뜨자마자 당장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짜란! 봄에 나오는 전설의 물고기인 벚꽃어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전설의 물고기도 잡아서 컬렉션에 넣어놓을 겁니다. 진짜 끝!